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몸에 좋은 콩을 매일 먹어왔던 한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사는 68살의 최애 어르신은 평소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식사도 깔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유를 마시고 된장찌개와 두부를 즐겨 드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잘 챙기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과 피로, 야간 소변 증가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결석과 초기 신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주변 가족들도 당황했고 최 어르신 본인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짜게 먹지도 않고 건강한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콩, 그리고 된장과 함께 드시던 평범한 식사의 조합 속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콩은 단독으로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고 장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늘 이렇게 먹어왔는데 멀쩡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문제없던 습관이 이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조합, 그리고 콩을 진짜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애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평범하게 즐기는 식사 속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된장찌개와 고기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조합이지요.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 한 점에 쌈장을 찍고 상추에 싸서 먹은 뒤 뜨끈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으로 마무리하는 순간 입은 행복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기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은 몸 안에서 분해되면서 요소와 요산 같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신장이 걸러내야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된장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신장은 동시에 단백질 노폐물과 나트륨을 처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좁은 다리를 무겁게 실은 트럭이 연속해서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리가 무너지듯 신장도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런 식사는 혈액 속 칼슘 농도를 높이고 소변 속 미네랄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작은 결정체가 쌓이며 신장 결석이 형성됩니다. 결석은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재발 위험도 높습니다. 의사들이 된장찌개와 고기를 자주 곁들이는 분들에게 결석 환자가 많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된장찌개 대신 맑은 국이나 싱거운 채소국을 곁들이세요. 삼겹살을 구워 드셨다면 식탁 위에는 상추와 깨씹, 그리고 하얀 쌀밥을 함께 두세요. 반대로 된장찌개를 먹고 싶을 때는 고기 없이 두부나 채소만 넣어 담백하게 즐기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신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이어가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2번째 실수는 된장찌개와 함께 자주 먹는 또 다른 채소, 바로 시금치입니다.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이 조합 역시 신장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기와 된장찌개의 조합은 신장에 이중 부담을 주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간과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거나
함께 곁들여 먹는 습관입니다. 시금치는 녹색 채소의 대표주자로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 안에는 신장을 괴롭히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시금치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는 동시에 몸 안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단단한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수산칼슘은 바로 신장 결석의 주성분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신장 결석의 약 75%가 이 수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된장찌개에는 이미 나트륨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금치를 넣어 끓이면 옥살산과 칼슘이 반응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즉, 맛있게 먹으려던 한 끼가 신장을 공격하는 결석 제조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채소를 많이 넣는다는 분들일수록 이 조합을 자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기 전에는 반드시 끓는 물에 약 1분 정도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준비만으로 옥살산 함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시금치를 끓고 있는 된장찌개에 바로 넣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살짝 올려 먹거나 아예 따로 조리해서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단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에게는 작은 조합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매 끼니 반복하고 있는 장류와 짠 반찬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이 습관은 입맛은 만족시켜주지만 신장과 혈관에는 매일매일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시금치와 된장찌개의 조합처럼 의도하지 않게 신장을 괴롭히는 식습관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실수는 더 널리 퍼져 있고 그 피해도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짠 장류와 반찬을 남용하는 식습관입니다. 쌈장, 고추장,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까지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 중 최소 두세 가지는 매 끼니 드시곤 합니다. 이 조합은 매우 친숙하고 한국인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조합입니다. 삼겹살을 쌈장에 찍어 먹고 매콤한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밥을 비벼 먹는 그 맛은 참으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맛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나트륨 과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영지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영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4영지 이상으로 권장량의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전통적인 발효 장류와 반찬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전부 소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쌈장, 고추장, 된장, 김치 같은 장류와 발효식품은 자체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한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식의 간을 점차 약하게 줄여나가면서 미각을 재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순한 맛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둘째, 장류를 사용할 때는 저염 제품을 선택하거나 직접 만든 소스를 활용하여 나트륨 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한두 조각만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의 피로감, 잦은 야간 소변,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짠 음식, 단백질 과다, 옥살산 과잉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전통 된장의 좋은 점을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짠맛의 유혹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된장과 콩 자체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장을 괴롭힌 것은 된장 자체가 아니라 된장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조합으로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된장과 콩은 원래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천천히 숙성되는 과정에서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생성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장 건강을 돕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콩 또한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로 심장과 혈관 건강, 그리고 근육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소화를 방해하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된장과 콩도 한계를 가집니다. 된장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시판되는 일반 된장에는 한 스푼만으로도 수백 밀리그램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게 되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한 끼에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 된장찌개가 고기나 짠 반찬과 함께 올라온다면 몸은 과잉 나트륨과 단백질, 옥살산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콩 역시 모든 조합에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콩을 장류와 결합하거나 단백질이 많은 육류와 함께 먹을 경우 그 이점이 상쇄되며 몸 안에서 산성 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산성 환경은 신장과 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된장을 먹느냐, 콩을 먹느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먹고 어떤 음식과 함께 조합하느냐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된장의 좋은 점을 살리면서도 해가 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과 식사 습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된장과 콩이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로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식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트륨, 단백질, 옥살산의 과부하를 줄이면서도 된장과 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실천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3가지를 줄이고 2가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첫째, 줄여야 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 붉은 고기, 그리고 짠 발효식품입니다. 소금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쌈장이나 고추장 같은 장류 사용을 절제하고 국물 위주의 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붉은 고기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소화 부담과 산성물질 생성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젓갈, 생선조림과 같은 짠 반찬들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늘려야 할 2가지는 식물성 단백질과 찌거나 삶은 채소입니다. 두부, 청국장, 삶은 콩은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며 신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만들 때 고기 대신 두부와 버섯, 애호박, 양파 같은 채소를 넣으면 단백질과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브로콜리나 당근, 양배추처럼 삶거나 찐 채소를 곁들이면 식사의 균형이 맞춰지고 나트륨의 농도도 자연스럽게 희석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과 된장찌개 대신 찐 두부에 된장 소스를 얹은 반찬과 브로콜리를 곁들인 밥상을 차려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장과 혈관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사로 바꾼 후 피로감이 줄고 야간 소변 횟수가 감소했다는 어르신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는 전통의 맛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통을 더 오래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조합과 순서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합의 핵심에 브로콜리라는 채소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작고 초록색 채소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콩과 된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그 식단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한 가지 재료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지 평범한 반찬 정도로 여기는 이 초록 채소는 사실 중장년 이후 건강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자연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을 정화하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미 국내외에서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폐암, 위암과 같이 중장년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는 신장과 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비타민 K와 칼슘을 제공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두 성분은 골밀도가 감소하기 쉬운 50세 이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C, 철분, 엽록소 등도 풍부하여 혈액 생성을 도와주고 빈혈이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비교하며 어떤 채소가 더 좋을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두 채소 모두 장점이 있지만 신장 건강을 고려한다면 브로콜리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시금치는 옥살산이 많아 결석 위험이 있고 브로콜리는 그런 위험 없이도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서 브로콜리를 먹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3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먹기 시작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채소를 먹으면서도 무심코 효능을 반 이상 날려버리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된 조리법과 습관으로는 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범하는 브로콜리 조리의 3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오래 삶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푹 삶아야 깨끗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브로콜리는 예외입니다. 끓는 물에 3분 이상 삶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최대 80%까지 파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브로콜리의 가장 핵심적인 건강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반드시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4, 5분 정도 찌거나 기름을 약간 두른 팬에 살짝 볶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브로콜리를 자르자마자 바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작게 자르면 그 안에 효소가 활성화되며 설포라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완성시키려면 약 90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르자마자 바로 익히면 이 변환 과정이 멈춰서 설포라판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자극적인 소스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고추장, 식초 소스, 짠 장류는 브로콜리 속의 비타민 K, 베타카로틴, 엽록소 등을 파괴하거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의 강한 산성은 면역 기능을 돕는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 하나가 귀한 채소의 가치를 반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는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조리하고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가지 간단한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브로콜리 조리의 실수를 피했다면 이제는 이 채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 조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해주는 영향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브로콜리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간단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3가지 요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 두부 샐러드입니다. 이 조합은 정화와 회복이라는 2가지 건강 키워드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브로콜리는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장 기능을 돕는 채소이고,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로 붉은 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간단하게 데친 브로콜리와 두부를 저염 간장 소스나 참깨 소스로 가볍게 버무리면 몸이 편안해지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삶은 계란과 찐 브로콜리의 조합입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을 포함하고 있어 중장년층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과 비타민 K, C가 모두 들어있어 뼈 건강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를 동시에 도와줘서 뼈와 관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찐 브로콜리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살짝 찐 브로콜리에 올리브 오일 1숟갈을 뿌리고 볶은 참깨를 곁들이면 혈관 건강과 심장 보호에 효과적인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조리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좋은 식재료를 어떻게 매일 실천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고 유지하느냐입니다. 다음에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6가지 실천 원칙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요리법들이 실천 가능한 식단의 좋은 예라면 이제는 그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삶 전체를 지켜줄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약을 먼저 떠올리지만 진정한 변화는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6가지 원칙은 단순히 음식을 고르고 조리하는 법을 넘어 몸과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째, 소금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세요. 고기 대신 두부, 콩, 계란, 브로콜리 같은 재료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이 쉬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짠 음식과 붉은 고기를 함께 먹지 마세요. 된장찌개에 삼겹살, 쌈장, 김치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동시에 3가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셋째, 옥살산이 많은 채소 시금치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지 마세요. 결석은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을 공격합니다. 넷째, 천천히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져도 미각은 바뀝니다. 신장에게는 그만큼 더 여유를 주는 선택입니다. 다섯째, 올바른 재료를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세요. 브로콜리는 오래 삶지 말고 자른 뒤 90분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조리하세요. 여섯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밤중 소변이 잦아지거나 허리가 묵직하거나 이유 없는 피로가 반복된다면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6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매일 실천하면 삶을 크게 바꿔놓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전통 음식이 건강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올바르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건강을 오래 누리는 시대입니다. 변화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 한 끼에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